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의 조정 가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1분기 실적 시즌 시작에 따른 실적 성장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 지수가 1.2%, 나스닥 지수도 1.7% 상승을 하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다우가 3.2%, 나스닥도 3.3% 강세했죠.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크레디트 스위스도 독일의 도이치 뱅크가요, 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정부의 지원책으로 안도를 하면서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 증시도 강세죠. 독일이 4.5%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을 했고요. 영국도 3%의 강세예요. 자, 증시 격언에요. 주가 상승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 장세 흐름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소 시장이 2.5% 상승을 했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 날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한 주 동안에 2.8%.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정고점을 회복시켜줬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특히 저점 대비해서 이미 코스닥 지수는 30%나 올랐어요. 거래소 시장이 16%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키 맞추기 차원으로서 거래소 시장의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특히 이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8,400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3,200억 순매수, 개인만이 1조 4천억 매도,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렇죠? 선물 시장 쪽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순매수다. 그렇죠?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작년 11월, 12월 달에 2,500선 맞고 빠지고 또 새해 들어서도 1월 달, 2월 달에 그렇죠? 2,500선을 돌파를 못하고 미끄러졌는데 이번에는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주 초반에 좀 눈여겨둬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특히 반도체 쪽. 지금 이제 4월 달이 되면서요. 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7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반도체 사업 부분이 적자가 예상이 되죠. 여기에 주말 동안에 이 나스닥 지수가 1.7%나 상승을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4.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지난주 강세에서 좀 숨 고르기가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31일 날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좀 매수에 들어온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좀 일부 주 초반에 나올 수 있다 해서 좀 경계심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선물 시장 쪽에서 아까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6천억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결제 약정도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15,000계약이나 증가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들하고 하면은 그 다음 날, 뭐 매도하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하면 매도가 되면 매수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15,000계약이 미결제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전 매도 가능성은 있어서 좀 주 초반에 월요일 날 좀 높게 출발을 해도 조금 약간 대밀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주 초반에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으로 적응을 해달라.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오늘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주 초반에 좀 전기전자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동차 쪽, 특히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1분기 실적이 특히 기아 같은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실적 시즌은 실적이 최고로 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는 좀 차트 완성도가 높은 뭐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 이러한 종목들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반도체 관련 이 소재 부품 개별 종목도 우리가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듯이 그렇죠? 그리고 주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시 재매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3, 4회 정도 그렇죠?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그렇죠?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서요. 무료 문자 정보 받는다고 성함하고 꼭 성함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같이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실적 시즌인데,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군들 주 초반에 조금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좀 조정 반응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그죠? 이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아마 전반적인 증권사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 90% 감소한 영업이익이 4,400억 수준. 예상다. 아주 큰 폭이 있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분기 대비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4조 2천억 손실이 추정이 된다. 상당히 주가에 쉽게 생각해서 이제 7일날 발표면은 금요일,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데 그러니까 부진한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게 좀 조정이 나온다니까. 근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불확실성, 그러니까 하반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크다. 어차피 1분기 실적은 지나간 과거다 해서 올라간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 주가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이제 연도 월봉상인데요. 15년도에 그렇죠? 영업이익이 16조가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29조,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죠. 이렇게 16년 동안. 그리고 17년에는 53조, 크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주가도 크게 상승을 합니다. 2018년도에 58조로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하락하죠. 그리고 2019년도에 27조가 나옵니다. 58조에 27조면은 그죠? 반토막이 더 실적이 부진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 4만원 미만에서 그죠? 이 6만원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주가 실적은 크게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2020년에 36조 올라오면서 주가 올라가고 21년도에 주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51조인데 하락했죠. 작년에 43조 주가 하락이죠. 그리고 올해 11조 원으로 주가 하락하는데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19년도처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우리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4조 원대로서 상당히 부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때죠. 실적 발표할 때가 이 1월 초순에.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듯이. 그렇죠? 저는 주 초반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실적 발표하면은 삼성전자 등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좀 맞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특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실적이 올해 좀 부진한 종목이 있고 반도체의 업황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SNS텍 그죠? EUV 극자유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SNS텍이라든지 FSD라든지 이 펠리클이라든지 그쵸? 이 아니면 블랭크 마스크의 EUV 관련 쪽에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주가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SNS텍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블랭크 마스크와 그리고 펠리클을 개발하는데 삼성전자가 659억을 투자해서 지분, 그죠? 주식 8.7%를 보유를 하고 있다. 조만간에 이 EV용 블랭크 마스크 지금 개발이 임박되고 있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반영이 되고 또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는데요. 한번 차트에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SNS텍 한번 실적 부분을 보면 그렇죠? 이거 이제 미래에셋 건데요. 예, 미래에셋 장모는 작년에 160억, 2021년에 126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360억, 내년에는 900억의 실적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실적 선장과 함께 EUV의 블랭크 마스크 또 펠리클, EUV용 개발이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는 좀 상승을 했지만 조정을 이용해서 할 때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가온 칩스 그쵸? 반도체 팹리스 뭐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좀 낙폭은 심화됐지만은 이 차량용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지금 반도체도 핫한 것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죠. 그러한 부분에서 가온 칩스도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후공정 업체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뭐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SV 반도체가 있는데 그중에 두산 테스나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보면은 네페스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네페스 다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한데 우리는 두산 테스나에 집중을 하자. 그렇죠?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죠. 이 차량용 반도체 및 시스템 온칩 그죠? 그쪽에 신규 품목의 매출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 종목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두산 테스타의 실적도 보십시오. 2021년에 540억에서 작년에 672억, 그리고 올해는 762억, 내년에 933억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에서 이런 종목이 치고 나가면은 몇 개의 종목을 걸러놓고 조정 받을 때, 그렇죠? 우리는 추격 매수 안 한다 해서 조정을 받을 때를 이용해서 관심을 가지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만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무료로 발송해지는 드리는 그런 정보에서도 그렇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축소하고 또 조정받으면 재매수 했듯이 조금 많이 올라가면 비중 줄였다가 또 빠지면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ISC도 부품주로서요. 이 테스트 소켓죠. 소켓의 부품주인데 지금 업황 부진에도 IS가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는 이유가 이 샘플용 소켓의 매출 비중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실적 역량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월덱스도 마찬가지죠. 비포 마켓이 아니라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비포 마켓보다 애프터 마켓이 이 실리콘 전극이든지 이런 것들이 한 부품이라든지 소재가 20% 저렴하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부진하니까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러한 회사들이 이 비포 마켓 시장보다는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이 된다. 그래서 월덱스, IXC 한번 요 종목도 볼까요? 자, 실적 부분 보죠. 어차피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는 실적이 성장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 필요한데, 자, 월덱스. 자, 월덱스는 여태까지 역선장한 적이 없어요. 실적이 220억, 234억, 358억, 그리고 403억 2001년도, 작년에 500억, 올해 600억, 내년에 750억.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지난 금요일인데 오히려 저는 하락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하락하면은 그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서 하면은 항상 뒷북치에서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조정받을 때 사면은 좀 더 하락을 한다 해도 매도할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실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ISC도 한번 볼까요? 자, ISC 실적 부분은 계속적으로 같은 업황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나오는 종목을 봐달라 했죠. 자, ISC도 2021년에 375억에서 영업이익이 2022년 559, 올해 691억, 내년에 800, 꾸준히 성장해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 그러니까 주 초반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조정을 볼 때 조정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선택을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덱스하고 원익 QNC하고요. 두 종목을 잘 보게 둘이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한쪽이 가면 한쪽이 쉽니다. 최근에 월덱스가 먼저 가서 좀 쉬는 동안에 지금 이 원익 QNC가 수급적으로 또 좋아져. 이 원익 QNC도 실적 보시면요. 이 2021년에 868억에서 작년에 1100억, 올해 1200억, 내년에 1500억죠. 영업이익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폭이 깎였죠. 그죠? 그러면서 월덱스는 탄력이 최근에 좀 약화되는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원익 QNC 갖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물량을 줄여서 그죠? 또 월덱스가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교체 매매. 과거에도 둘이 같이 보기보다는 한쪽이 가면 한쪽이 쉬는 그런 모습. 그거를 비교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반도체 주 초반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겠지만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조금 낮다. 오히려 실적 발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상승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실적이 성장이 되는 이러한 종목군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종목,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의미 있는 지지대, 그러니까 전고점, 전저점, 이동평균선 이런서 지지해주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감소, 거래량 감소라는 얘기는 매물이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하루에 등락폭이 적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다. 그것이 조정 마무리의 끝마무리. 이러한 모습.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급이 올라갈 때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 했던 기관들이 조정을 받는데 덜 적게 매수한다는 얘기, 적게 매도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추가로 더 띄우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봐서 그렇죠? 그런 조정의 끝마무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뇨.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자동차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죠.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를 추정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될 걸로 보죠. 이 FN 가이드 나온 전망이고요. 수출액도 자동차 쪽이 좋은 게 실적이 좋은 게 올해 1월 자동차 수출액이 지금 반도체는 상당히 수출도 부진하고 실적도 부진한데 이 자동차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나 증가한 49억 8천만 달러를 1월 달에 수출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어요. 2월 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나 증가한 56억 달러. 두 달 연속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더니 그러면서 2월 수출 실적이 반도체보다 그러니까 전체 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친 수출 금액이 76억 달러로서 1위죠. 반도체를 제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1분기 실적 좋아진다. 올 한 해도 봐도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6조 6천억에서 9조 작년에 9조 8천 올해 10조 원으로 성장이 이어지고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지죠.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3천죠? 2조 한 3천억인데요. 현대차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증가하면서 시장의 추정치를 조금 넘어설 걸로 예상된다. 이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전망치죠. 올해 봐도 2021년에 5조에서 작년 7조 2천억, 올해 8조 2천억. 현대차보다 더 실적이 더 좋아지고 성장률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기아차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지난 3월 31일 날 말일 날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에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이죠.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어서 자동차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자동차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특히 저는 자율주행인 현대오토나 기아 쪽으로 좀 집중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데요. 자, 현대오토 에버 현대차 그룹 계열로 자율주행의 핵심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어 기능 등 차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죠. 올해 제네시스 G90이라든지 기아 EV9제 레벨 3 자율주행 관련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이 인식이 되는데, 이뿐이 아니라 향후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 나오는 차종에 30여 종의 이 자율주행 관련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들이 확대가 된다. 그거 이제 모빌진이라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대그룹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현대오토에버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을 봐도 2021년에 921억에서 작년에 1,400억 가파르게 올라졌죠. 올해도 1,600억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지금 이 11만원 전후에서, 그래서 우리가 11만원 미만, 지난번에는 10만원 미만에서 계속 매수를 하자는데 이제 지수 올라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11만원, 우리가 12만원대 다 매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1만원에 다시 좀 재매수는 저는 가능하다 해서 현대오토에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한번 현대오토에버하고 기아 자동차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현대오토에버 지난 10만원 미만에서 12만원 올라왔죠. 우리가 이때 매도 무료 문자 보내는 것을 계속적으로 매도 사인 보내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주가 하락해서 이번에 11만원 정도가 저점이니까 이 11만원 미만에서 매수하고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눌림목 나올 거여서 11만원대에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두고 앞두고 이 실적 성장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 자, 기아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오토보 나간다. 그래서 기아라든지 그죠? 현대오토에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근데 빨리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해서 이 섹터 4개 섹터죠. 전기, 전자, 5. 최근에 5G 통신 장비 RFH 아시죠? 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뭐 스마트폰 부품 포함해서 5G 통신 장비 이쪽에 비중 30% 한 주력 종목 하나, 또 세컨 종목 한 종목 정도. 그리고 자동차,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도 뭐 소재, 장비, 페퍼터리. 우리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또 친환경 에너지 종목, 그죠? 여기서 또 주력 종목 하나, 세컨 종목 하나.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상당히 이 주가가 철저하게 수합이 받으면서 부진한데,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제가 이소장 증권TV에서 하모니 포트폴리오라고 얘기인가, 하모니라는 것이 좋아하니까 저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도 있어야겠지만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시장에 소외받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한 종목 내가면 4-5종목, 여기에 세컨 종목 한 종목에서 뭐 5종목에서 많으면 10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좀 올라간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그렇죠? 또 새롭게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바닥권에서는 기본 물량만 끌고 가는 거고,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눌목 주는데 추가적인 안 빠진다. 그러면 추세 상승 전환이거든요. 그때부터 비중 늘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올 초에 했던 이 코스모 하긴 이제 한종목에서 끝까지 가서 크게 수익 나면 질 좋은데 그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정되게 시장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그죠?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대박보다는 꾸준하게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한번 이수장증권과 그죠? 한번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입니다. 아까 무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발송을 하루에 3, 4회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엄선한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6개월에 200만원, 1년에 300만원입니다. 그죠? 예, 한번 해서 나는 내 돈 내고 당당하게 한번 하고 싶고 그죠? 대우를 받으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또 엄선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